인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에 물들고 저당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한 것이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오를 줄이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 과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의 과오가 있는데 10가지의 과오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탈무드가 알려주는 멀리해야 될 사람 10계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최악의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바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이간질이라면 사이 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 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의외로 세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뒷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함부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고 많은 말 중에서도 비밀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게 설령 현자일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란 녀석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립니다. 따라서 남의 얘기를 들었거든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한 후 결코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멀리하고 또한 나 역시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는 비난은 살인보다도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비난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입니다. 즉, 비난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까지 세 사람의 인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동입니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그 입으로 인해 화를 입습니다. 또한 스스로 나의 비밀을 남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의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 비밀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비밀이 새어나가더라도 그건 비밀을 얘기한 나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심하게 고집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벗한다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즉,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으로 아첨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갈 기회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투가 많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항상 열등감에 휩싸여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여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손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엄청난 감정 소모와 에너지 고갈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걷는 것이 어렵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선행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봐야 합니다.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달아봐야 합니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봐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도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남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임을 아십시오. 남의 부독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독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임을 아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9번째,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은 손절해야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거머쥐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합니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스스로 떠벌리며 과시하는 자는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 있을 때입니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한 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습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입으로 자기가 이룬 일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습니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입니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입니다.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칩니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할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감사함으로 봐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 밥을 사거나 일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텅텅 비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갑이 가볍더라도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는 소탈하게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이 빈곤한 사람들과는 말 한마디 섞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사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위에 있는 10가지 중 두세 가지는 분명 가지고 있을 겁니다. 탈무드에는 인간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탈무드의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